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라벨을 이제 풀어봐서 이제 2주 정도 풀었거든요. 2주 정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선생님이 왜 1, 2월 달에 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3, 4월 달에 한다고 생각해봐. 이 과정을. 너무 부담스럽죠. 3, 4월 달에 하기에는. 3, 4월 되면 이제 학교 가느라고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도 이제 해야 되고 숙제도 학교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도 문제를 처음 접하기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 그래도 버텨내고 해야 되고요. 기본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클리닉 선생님 자료 주는 거 병행하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가볼까요? 근데 사실 이 대수 파트는 이거를 경계를 나누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차 방정식 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지금 이제 함수를 할 거고 이 이후에 이제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이 또 나오거든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함수 대수 파트죠.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거 항상 같이 다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1학기 때는 항상 대수 파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수. 당연히 함수입니다. 당연히 함수죠. 왜 함수가 제일 중요하냐? 함수는 뭐냐면 함수는 y는 fx에서 x의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해서 f에 따라서 y 값이 나오게 되죠. x랑 y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방정식이 뭐죠? f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뭐냐면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는 이 x의 범위를 찾는 게 이제 부등식이 될 텐데 왜 그 중에서 함수가 제일 중요하느냐? 자, y는 fx 좌표평면상에 뭘로 표현됩니까? 그래프로 표현되고 나는 이 그래프의 개형, 성질 이런 것들을 함수 단원에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도 그렇지만 이 뒤에 나오는 수학하에서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고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함수를 배울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좌표평면상에 점 찍어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려보고 그 그래프 성질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함수를 안다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것인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러한 방정식과 부등식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2차 함수 개형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만나는 점은 알파, 여기에 만나는 점은 베타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y는 fx를 내가 그렸어. 그리게 되면 봐요. 여기서 의미하는 걸 찾아야 돼. equal 0. 0이 뭐예요? 0. Y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냐면 fx와 그 다음에 y는 fx와 y는 0. 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식을 연립해버린 거지.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그 0과 비교를 한 거죠. 큰지 작은지. 근데 이 y는 0이 뭔데? 이게 뭐예요? Y는 0 x축이죠. 이게 y는 0이란 말이야. 결국에 뭐냐면 방정식은 fx와 y는 0. x축이 만나게 되는 그 값을 찾아주는 게 방정식인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은 이 0보다 큰지 0보다 크면 이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는 이거보다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풀 때 0보다 작으면은 사이에 있게 되고 0보다 크면 바깥에 있게 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그렇다는 것은 X축을 언제 지나는지를 알게 되고 안다는 것이고 X축을 지나는 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점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대수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부등식이에요. 함수예요. 함수. 그렇죠? 근데 우리 방정식부터 배웠죠? 네, 1차 함수 배울 때도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가 아니라 1차 방정식부터 배우는데 아무래도 x값 찾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계산하기가 편하니까는 그렇게 한 거고 함수가 좀 더 어려우니까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수학 원만 가도 수학 원에 이제 그 선행한 사람들은 다 이제 대부분 했겠지만 지수 로그 삼각함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뭐부터 배우냐면 지수 함수의 성질, 로그 함수의 성질부터 배운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배우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배워요. 삼각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을 배우죠. 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선생님이 2차 함수 하면서 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는데 2차 함수 다 알고 있잖아요. 2차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대수 파트를 다 세부적으로 나누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나누기도 애매한 거예요. 아까 우리 블랙라벨에서 2차 방정식 파트 푸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막 풀고 하잖아요. 2차 함수로 풀고 접근해서 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심은 함수가 된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죠. 이 A, B, C 각각의 개수가 2차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볼까요? 자, A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2차 함수에? 오늘은 좀 조용했다 밖에가. 맨날 노래소리 들렸었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 사이렌 소리 처음 들리네. 사이렌 소리 많이 들려 이 동네. 저기 성모병원이랑 저기 소방서랑 있어가지고. A 어떤 영향이 있죠? 그렇죠? A가 양수냐 아니면은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정해지고 두 번째 또 A가 절대값 A가 크냐 아니면 절대값 A가 작냐에 따라서 이게 홀쭉하냐 펑퍼짐하냐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뭐가 있죠? 네, 축의 방정식이죠. X는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지? 표준형으로. 그렇죠. 보통 사실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사실 A의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A가 그리고 이게 폭이 어느 정도인지만 가늠이 되고 사실 이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표준형이 아무래도 더 편하죠. 완전 제곱식 형태로 써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B제곱이죠? 제곱 플러스 4AC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A 앞으로 빼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거 예전에 근해 공식 할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뭐 그 과정도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축의 방정식에 이 B 부분이 들어간다. 그쵸? 그 영향을 주는 거야. A는 그럼 여기에도 또 영향을 주는 거네. 2차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죠. 왜? 그러니까 그게 따랐겠죠.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보니까 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 기준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최대치수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위로 볼록이면은 어쨌든 축에서 뭐가 돼요? 축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그쵸?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만큼 축의 방정식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이고 그 다음에 C는 어떤 역할을 하죠? C? 네, C는 Y 절편이죠.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남는 거 C밖에 없잖아요. 0,C를 지난다. 그래서 ABC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최대 최소
당연히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 어떤 해당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항상 나오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쉽고, 그리고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너무 쉽죠.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전형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한된 범위. 일단 첫 번째 조건 제한된 범위일 때 두 번째 조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어려워질까요? 추계 방정식을 모를 때, 이때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긴 어려워지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에서 뭐 굉장히 그 널리 퍼진,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느 문제집에는 고난도 문제 푸는 과정에 있는 문제, 제한된 범위에서 축방을 모를 때 좀 까다로워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블랙라벨에 선생님 보는데 문제가 많지 않더라고. 근데 딱 있어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저 예시를 든 문제가 블랙라벨 페이지 47쪽에 24번이요. 한번 지금 풀어볼래요? 47쪽에 24번. 작년에 세화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8번에 나왔어요. 개까지 8번에. 지금 못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풀었어요? 헉, 벌써 풀었어? 못 풀 줄 알았는데 다들 별로 안 어렵나 보네.
자, 해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중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축방이 미지수인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고난도 문제다.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 축방이 미지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축방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제한된 범위의 바깥쪽에 있느냐로 나눠서 푼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범위가 3개가 나와요. 지금 2개로 나와 있는, 2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축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 축방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 축방이 제한된 범위의 왼쪽에 있는 경우, 축방이 제한된 범위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로 3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축방이 제한된 범위에 속해 있을 때에도 왼쪽과 오른쪽, 즉 여기서 1하고 2 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1, 2 사이에서도 1에서 1.5에 있느냐, 1.5에서 2 사이에 있느냐를 또 나눠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도 나눠지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가 1하고 2 사이야. 근데 얘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쵸? 추계방정식이 뭐예요? 추계방정식이 지금 x는 m이다 보니까, 근데 m이 정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좀 쉽겠구나. x는 m이다 보니까 여기 1과 2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계방정식을 뭐라고? 제한된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경우와 속해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그럼 제한된 범위가 1하고 2 사이죠? 그래서 첫 번째 m이 1보다 작은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m이 2보다 큰 경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 1하고 2가 그럼 m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m은 1보다 작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가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1, 여기가 x는 2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대 구하는 거야? 최소 구하는 거야? 최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최대예요? 그러면 제한되면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최대거든요. 빨간색 범위 안에서 최대니까 언제 최대예요?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x가 2일 때.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값은 f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f2가 얼마예요? 4.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m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근데 최대값이 얼마래 지금? 이게 7이면 좋겠어.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3m,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은 0인데 정수 m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요? 정수 m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m 값을 구했어. 근데 구했는데 m 값이 1보다 커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정수가 나오질 않으니까 선생님 안 구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사실 정수 m이라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1하고 2 사이로 나눴는데 사실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2개로 나눠야 돼요. m을 원래대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게 1하고 2 사이로만 나누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x는 m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추계방정식 걸린단 말이죠. 그럼 최대값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왼쪽 f1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른쪽 2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뭐 물론 이는 지금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걸 사실 또 둘로 나눠야 돼. m을 1하고 1.5 그 다음에 m을 1.5하고 2 사이로 나눠야 돼. 그래서 왼쪽에서 최대값을 가질 경우와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가질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해볼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과 추계방정식이 m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쵸?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과 추계방정식이 m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과 1.5는 1.5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1과 2 사이 제한된 범위는 왼쪽에 놓겠어요? 오른쪽에 놓겠어요? 이거 등호 표시 여기 그냥 넣을게요. 넣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쪽에 더 가깝잖아, m이.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가 x는 1이 되고 여기가 x는 2가 됩니다. 그럼 그때 최대값 뭡니까? 여기가 최대죠. 그러니까 역시 이 상황에서도 m은 f2가 돼요. 근데 f2가 7이 되는 경우 아까도 했지만 정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는 1.5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1하고 2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2가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f1이 돼요. f1은 얼마예요? F1은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게 지금 7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2는 맞나? 그럼 m은 마이너스 2 아니면 3인데 여기서도 지금 될 수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이거 보죠. 이거는 m이 2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x는 추계방정식 m. 이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근데 이제 범위가 m이 2보다 크다 보니까 1하고 2 사이는 이 m보다는 왼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하고 2 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x가 1, 여기가 x가 2죠. 그럼 최대값이 언제예요? 여기가 m 이렇게 되죠. 그게 얼마야? 1일 때잖아요. 아, m은 f1인데 우리 결과 아까 나왔죠? m은 뭐예요? 3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지금 성립합니까?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만족하잖아요. 내가 지금 전제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m은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m이 2일 때 여기 겹쳐도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죠. 둘 중에 아무 데나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m은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근해 분리랑 뭔가 비슷한데 근해 분리는 원래 어느 하나 해놓고 어떤 수보다 알파, 베타가 둘 다 작을 때 알파하고 m하고 b일 때 뭐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근해 분리랑 뭔가 비슷해가지고 네. 뭔가 연관이 있나? 아니에요. 근해 분리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고 이건 이거대로 하시고 근해 분리 얘기 잘했네요. 근해 분리 합시다. 근해 분리 중요하니까 또 지워도 됩니까? 어쨌든 저렇게 제한된 범위, 2차 함수인데 제한된 범위이고 축방이 미지수인 경우에 최대치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헷갈리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저렇게 일단 정립해놓고 이런 관련된 문제, 이런 유형 문제를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이 풀 겁니다. 앞으로.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근해 분리.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의 부호 반대일 때에 대해서 조건을 따졌었잖아요. 뭘로 따졌지? 판별식하고 알파더를 그렇죠. 판별식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연장선, 거기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 부호 반대라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지. 그러니까 편했던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 부호 반대는 너무 편해 따지기가. 그럼 여기서는 뭐냐? 특정한 근의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런 특정한 조건 말고 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두 근이 뭐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근의 조건들이 나왔을 때 그 조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을 갖다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그러니까 이 근해 분리라는 말 자체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조건에서의 근을 구하는 방법. 조건을 구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4가지 단계로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문제의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따지면 됩니다. 뭐뭐 먼저 혹시 기억납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2차 함수 조건 문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 맞는 이 그래프에 합당하는 1, 2, 3번 축 있죠. 축방 축방의 위치 판별식 있죠. 네 판별식 아 하나 뭐지? 판별식 D 그 y 어쩌는데? 그 다음에 좀 이 말은 조금 애매한데 경계값에서의 부 그냥 뭐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따진다.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만 따져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 좀 실력이 쌓였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의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래프 상에서의 축의 방정식 위치 나올 거고 그 그래프 상에서의 뭔가의 어떤 특별한 값에서의 부호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 세 개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이거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찬이 가야 되는데 예제 1번 EX 플러스 0 의 두 근이 2보다 작도록 하는 K의 범위 어려운 문제 아닌데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만 찬이 아까 시험 본 거 주시고 이것 좀 써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죠. 뭐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 두 근 부호 반대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도록 하는 K 값의 범위. 자, 일단은 따져야 될 게 그냥 두 근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두 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근데 모두 2보다 작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면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얘가 1이네요. 그쵸? 그런데 모두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는 지금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럼 2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2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2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지금 그래프고 이게 지금 뭐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냐면은 요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냥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 상황을 만족하는 판별식과 축방 위치와 경계값에서의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요?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두 근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두 번째, 축방의 위치. 축방, x는 1. 고정되어 있네요. 따질 필요가 지금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 경계값이라는 건 그럼 여기서 그래프로 봤을 때 특별한 값이 뭐가 있어요? 2인 거예요. 이런 게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보다 이렇게 작은 상황,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때 2의 함수값, 이 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F2는 얼마가 됩니까? 2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 이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같으면 안 돼요. 이게 0이 돼버리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자꾸 2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작거나 같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라고. 이제 2번도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의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고 두 근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는 이건 중근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뭐 4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추계방정식은 지금 몰라. 추계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추계방정식이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위치가 4르보다 클지 작을지도 모르고 어떤 값 사이에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세 번째, 특별한 값 뭐죠? F4가 0보다 작아야만 하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D가 0보다 클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따주면 돼. 왜 그럴까? 어차피 얘는 위로 올라갈 거야. 양쪽 끝이 위로 올라갈 건데 4일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4일 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절로 이 근 사이에 4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를 푸는 경험만 조금만 쌓이면 1, 2, 3번은 다 쓸 건지 아니면 1, 2, 3번 중에서 뭐 3번만 쓰면 되는지 이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1, 2, 3번 다 따지세요. 알겠죠?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해 분리 이제 중요한 거 한 번 더 체크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또 해오면 돼요. 그러면 축방의 위치를 모를 때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렇죠. 축방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이상 축방의 위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숙제 목요일까지 스텝 3 빼고 스텝 2만 해오세요. 47쪽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뒤늦게 합류한 친구들도 여기 앞에 메이크업 다 이제 못 채운 친구들 있을 텐데 일단 다음 시간에는 4단원 2차 방정식 오늘 우리 스텝 3 했던 거 2차 방정식 스텝 2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스텝 2를 목요일 날 풀이를 할 거니까 지금 앞에 잘 안 돼 있는 숙제 덜 돼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여기 두 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앞에를 채우는 걸로 하시고 숙제 이거 했죠. 오케이. 찬이 얼른 가고 이거 지금 개별적으로 자료 다 줄 테니까 자료 뭐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클릭이 아니죠? 오늘 몇 월 며칠이야? 1월 14일인가요? 14 화요일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이더라고. 네 번째 시간만에 참 많은 거 한 것 같아요. 자, 1번 데일리 테스트랑 그 다음에 이거 찍고 가야 되는구나. 데일리 테스트랑 블랙라벨 이거 오답 프린트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몇 페이지까지야? 몇 페이지였어? 47? 47쪽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이 아니라고 클리닉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요. 중급, 상급 선택적으로 자기가 자기 주도 학습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도 알겠죠? 이 순서대로 됐어요. 선생님이 이거 개별적으로 자료 다 줄 테니까 일단 블랙라벨 오답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볼게요. 고생했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머리 좀 식혀도 됩니다. 이거부터 써주세요. 종은이